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영상 목포 고용노동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전남 서남권의 중심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우리 지역에도 참 타격이 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에는 대형 조선사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수주 물량이 2015년도는 49척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는 19척으로 줄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61%가 줄어든 수치고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 수도 2015년도에 2만 6천 명이었던 것이 2016년도는 2만 1천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줄다 보니까 대불 산단에 있는 주변 음식점들도 360개가 폐업이 되고 숙박업소도 16개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현대 상호중공업을 관할하는 영암군 같은 경우는 군세가 239억에서 37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올해도 추가적인 배 수주 물량이 없다면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선업 침체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부에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목포에 조선업 희망센터가 설치가 되었고요. 이 희망센터에는 저희 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이 참여하고 더불어 노동계, 경영계, 학계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지청에서는 이 희망센터를 통해 조선업 근로자와 업체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저희들이 수주하는 사업들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희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개소한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작년 8월 날 개소를 해서 약 7,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조선업 퇴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알선, 또는 직업 훈련, 창업, 전직 지원, 또 조선업 가족들에 대한 힐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조선업 희망센터는 현재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이렇게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이렇게 4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과연 이게 협업이 잘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전라남도나 목포시에서 직접 공무원도 파견을 해주시고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희망센터가 저희 목포, 창원, 울산, 거제 4곳에 있는데요. 저희 목포 지역의 희망센터가 가장 협업이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 대형 조선업 3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예, 어제 3월 1일자로 대형 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해서 인원 감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고용주의를 하면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평균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정 받기 전에는 저희 정부에서 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70%의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3분의 2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도 무급휴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저희들이 일일 6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로자들은 조선업 희망사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훈련이나 전직훈련 이런 데한 무료로 다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 현재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9.8%였습니다. 저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8% 더 높고요. 그래서 저희 지청에서는 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상담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부족이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예를 들어서 구직 의욕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직 의욕을 높여주고 좀 자신감이 없다. 그럼 성취감을 높여주고 내가 한번 다 있는데 직업 능력이 없다. 그러면 훈련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동행명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취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목포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목포대학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자기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인근 대학교 학생들까지 또는 주변의 청년들까지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에게는 월급과는 별도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제도가 청년 내일 체험 공제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그 대학생들이 입사해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7.7%입니다. 특히 300인 미만에서는 32.5%로 굉장히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조기 퇴사를 좀 막고 또 중소기업체에는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정착 지원금의 성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사업주가 3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2만 5천 원씩에서 2년간 적립하면 300만 원, 그게 도합 1,200만 원을 2년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전라남도나 목포시와는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을 받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가 일자리 대상을 받게 된 것은 그만큼 저희 지청이나 목포시 또 영암과 이렇게 협업을 잘했다는 건 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환경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작년에 전라남도에 109억 원, 금년도에 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전라남도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유인 요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노사관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 광양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양제철소에서는 에너지 ICT 설계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양시에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에너지 시티의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15명이 참여를 했는데 12분이 광양제철과 나주혁신도시의 한전 등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목포시, 해남군, 고흥군과 공동으로 드론 조종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종사가 양성이 되면 또 이분들 취업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네,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 시간과 같은 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근로 시간이나 급여 같은 이런 근무 환경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또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점이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는 3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납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특히 장시간 근로 문제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임금 격차입니다. 이 임금 격차가 생산성에 기인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근로자들이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네, 요즘은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는 1년간 통상임금 40% 해당하는 임금을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엄마에 의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는 최초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를 최대 150만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200만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엠코입니다. 우리 북부에 있는 엠코고, 그다음 남성 육아휴직 가장 많이 하는 현대 사모중공업입니다. 네, 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